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 시간이에요.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졌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학생들 수업 듣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6장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는 경영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주에는 처방 전달 시스템과 진료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OCS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필수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교재 309페이지 보면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 OCS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하고 환자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를 각 진료 부서와의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OCS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이 OCS 업무 구성도를 보면 크게 이제 6가지로 해가지고 원무 관리 시스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MIS, 그래서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진료 지원 시스템, 가로 관리 시스템, 진료 시스템, CRM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관리에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6가지 업무 구성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무 관리 같은 경우는 외래 관리라든지 입퇴원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사라든지 청구 관리도 원무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미수 관리라든지 재원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OCS와 연결돼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같은 경우는 인사나 급여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라든지 고정자산 관리를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임상병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진단 방사선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의무기록 업무, 그 다음에 특수 검사, 물류치료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 지원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과 처방 전달 시스템의 이제 유기적인 연결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실이라든지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병동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장실, CSR, 중앙공급실, 응급실과의 연계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시스템에서는 이제 외래와 병동에 해당하는 처방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처방 전달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환자분이 외래에 오거나 아니면 병동 입원을 하시거나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원무과에 도착을 하시죠. 그래서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래 접수를 통해서 처방이라든지 재진 예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이제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 환자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외래나 병동 같은 경우는 OCS 시스템을 통해서 임상병리나 방사선과로 서로 이제 검사 조회가 되고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병동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처방전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제, 약이라든지 주사에 대한 거는
있는 약국과 서로 이제 그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무과를 통해서 뭐 입퇴원, 이제 사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원무 행정 부분과 그 다음에 진료 정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원무 행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DR 보험 청구라든지 경영 그 정보 시스템 MI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무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OCS 처방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 닥터 오더라든지 보험 청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EMR 전자 의무 기록을 통해서 뭐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것들이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팍스 영상 영상의학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디콤이라든지 비오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원무 행정에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 정보 부분에서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OCS 처방 전달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환자 서비스 개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외래 접수나 뭐 투약 이런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서 환자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재원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료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서비스가 아무래도 많이 이제 효율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생산성에서도 이제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서 외래 환자가 수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병상 회전율,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를 이제 유치를 하면서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거를 목표로 많이 하죠. 그리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가 증가되는 이런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증가서 처방이 누락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의료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과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고, 경영 쪽에서도 보면 이제 전산을 통해서 인원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진료 재료 비율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고, 이제 각종 통계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서 경영을 조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어떤 원내의 그 활동 같은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료라든지 사무 경영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 오류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추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OCS 시스템의 기대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CS 흐름도를 외래와 병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우리 학생들 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이제 요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외래를 통해서 오게 되면 원무과에서 신환인지 구환인지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진찰료 수납이라든지 진찰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CS 시스템이 이루면 이제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무 기록을 통해서 진료과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정보를 받아서 이제 의료 진료 지시를 통해서 각 임상병리라든지 각종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처방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원무과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수납하거나 영수증 발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입원 결정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어떤 처방에 따라서 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약국을 통해서 진료 종료가 되는 거고요. 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 결정이 돼가지고 병상이 부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입원 정보라든지 병상 정보를 통해서 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병동에서는 이제 각종 정보나 의무 기록을 통해서 처방전을 입력을 하게 되고, 입원을 하게 돼서 각종 처방전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전과라든지 진료 지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뭐 각종 검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원무과에서 퇴원 수납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고 퇴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 병동 흐름도인데요. 이제 병동 흐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서 와가지고 각종 검사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뭐 내과에 입원했다가 다시 뭐 일반 내과로 트랜스퍼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OCS 흐름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의 기능과 진료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처방 전달 시스템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경영층에서 봤을 때 하고 의료진에서 봤을 때 원무,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업무, 지원부서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경영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환자 통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별, 행위별 수입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나 장비별로 수입 실적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장비, 예를 들어서 뭐 MRI라는 거를 기계를 새로 들어왔을 때 수입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의료진 같은 경우는 외래 처방이나 입원 처방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같은 거를 즉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병 조회,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질환별 질병 분류 해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팍스하고 연계가 돼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원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나 입퇴원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DI 보험심사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같은 경우도 여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환자 관리라든지 PRN 처방 관리,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처방 같은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치나 검사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입원했을 때 급식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받은 거 미래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OCS에 이제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원 부서에서도 이제 업무를 이렇게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구매 관리나 재고 관리, 뭐 재무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진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래, 그 다음에 병동 처방, 그 다음에 이제 병동 간호의 입력이나 조회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진료 시스템에서도 이 OCS 시스템이 이제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외래 처방 같은 경우는 입력 기능과 조회 기능이 있는데, 입력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명, 우리 그 질환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ICD-10하고 코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 병명을 한번 이제 생성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처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신규 처방이라든지 전 처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나 전체 약품에 대한 정의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처방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병리라든지 방사선 검사 처방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일반 촬영인지 특수 촬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검사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검사 방법을 입력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검사라든지 외래 진료 예약이라든지 차트 대출 신청 이런 것들도 외래에서 이제 입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의료관계 법규에서 한번 배울 건데, 이제 작성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외래에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같은 경우 이상 반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래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력한 것을 조회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환자별이라든지 처방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병 정의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ICD-10이라든지 KCD3를 위해서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명이라든지 결과를 조회를 즉각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별 월별 예약 스케줄 같은 경우도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예약별 환자를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조회를 해서 변경까지도 가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도 조회를 가능을 해서 환자별로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조회 기능 같은 경우는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동 처방 같은 경우도 입력 기능 같은 거, 병동에서 입력할 때 식이 처방, 우리 다이어트 처방, 그래서 뭐 일반식인지 아니면 특별식인지 미음인지 뭐 이런 것들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처방이라든지 뭐 PRN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과라든지 아니면은 협의 진료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퇴원 후에 외래 진료 예약 같은 경우도 병동 처방에서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진단서라든지 퇴원 사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 스케줄 입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병동 처방에서 가능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동 처방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환자 조회가 여기 보시면 병동별, 과별, 의사별, 재원 환자별, 입원 환자별, 퇴원 환자별, 전입 환자별, 전출 환자별, 입원 예정 환자별,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통계 내기 쉽게끔 이렇게 조회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협의 진료 의뢰 같은 경우 우리 그 컨설팅 하면 이제 어떤 과에 컨설팅을 했는지, 어떤 의사한테 컨설팅을 했는지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품 정보에 대한 거라든지 환자 정보, 그 다음에 예정 시기, 그 다음에 환자별 투약 내역 조회,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쭉 리스트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별 처방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R에는 어떻게 투약이 지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상자가 통증이 심하면 8시간 한 번씩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PRN 처방전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진료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과 환자였는데 뭐 내분비계 뭐 컨설트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흉부외과 컨설트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항생제 허가 내역이라든지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동 처방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동 간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병동에서 병동 간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배정 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실 정보 같은 경우는 입원일, 퇴원일, 그 다음에 외출한 거라든지, 외출했을 때 언제 기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치 실시라든지, 소모품 신청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RN 같은 경우는 이제 병동 처방에서 입력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썼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떤 약을 아니면 어떤 검사를 어떤 처치를 했다라는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 조제 형태 같은 경우도 이제 변경. 그래서 뭐 알약이었다가 뭐 가루약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사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약이 올라올 때 이제 실수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약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피트 약이라고 해서 뭐 고혈압 환자가 계속 리피트를 먹던 것들을 약간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홀드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동 간호 입력에서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퇴원 간호 기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입원했을 때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호사의 어떤 병동의 어떤 직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로테이션 되면 이제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병동 간호에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거, 병동 현황 당연히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환자 배정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정 시기가 이랬었고, 시기 진짜 내역은 이랬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약 워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조회 가능을 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피트로 들어가는 반복약 처방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홀드된 것들, 반환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내역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회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검사 결과 조회라든지 환자별 투약이나 처치 내역 조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준비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혈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동 순환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장기 입원 환자분들에 대한 조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조회를 가능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에서 우리 관리하는 것도 환자 등록이라든지 진료비 계산이나 수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환자 등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래 환자 등록과 입원 환자 등록이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래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진찰권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네, 자동으로 부여가 돼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한 후에 환자 이중 등록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봐서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을 통해서 이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기록실 보관 차트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외래 환자 이제 의료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등록 같은 경우는 입원 예정자라든지 입원 환자 관리 시스템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과라든지 전실 관리 이런 것들도 입원 등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환자 통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료비 계산이나 수납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외래냐 입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이 진료비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경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찰실과 연결된 이제 자동으로 그 계산되는 환자 진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처방을 낼 때 이게 급여 항목이냐 비급여 항목이냐에 따라서 청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항목 검색도 해가지고 급여 보험 청구를 할 건지 비급여 처리로 해서 환자 부담금으로 받을 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발행할 때 이제 감액
됐는지 혼합이나 선납 관리에 따라서 영수증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납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예약도 되고 전화 예약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 업무 같은 경우는 전화 예약 같은 진료 예약 관리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계산이 있고 중간 계산, 우리 중간 정산한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 시에 퇴원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취소된 것들, 홀드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급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납 처리 조회 이런 것들도 이제 진료비 수납이라든지 수납 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 관리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보험 청구할 때 화면 심사하고 통계가 이루어지고 미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화면 심사에서는 이제 수납단 진료 내역을 일단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목별, 그래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급여 항목이냐 비급여 항목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 조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기록 상병 내역도 조회가 돼야 되고, 심사 전의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세서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과 별로 해가지고 이제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원 그 경영 통계에 따라서 뭐 진료과 별로도 통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병 코드별로 진료비 내역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별 심사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단별 집계, 의료보호별 집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청구 관리를 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수입, 그다음 외래 수입 이런 것들 이제 발생된 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수금을 어떻게 청구를 했고 미수금 회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진료 지원 업무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임상병리 관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임상병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검사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대장 관리가 되면서 결과 관리가 되고,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임상병리과에서 혈액 관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검사 접수 같은 경우는 체열 리스트를 이제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어떤 환자분들을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의료 내역이라든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출력 요즘은 이제 기본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접수 취소까지도 이제 접수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되고요. 그 검사 대장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슬립별, 검사별로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도 출력할 수 있어야 되고, 미생물 검사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해서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검사 결과 관리 같은 경우 당연히 결과를 등록을 하는데, 이상자 관리, 이제 검사 이상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검사 장비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한 오류도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 출력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결과 관리도 임상병리과에서는 관리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검사 항목별이라든지 진료과별,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이상자에 대한 검사 건수 통계라든지 미생물 검사 건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혈액 관리가 있는데, 혈액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원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 수혈 의료의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헌혈자 관리도 되고, 요즘 우리 학생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헌혈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요게 혈액 양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자 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좀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 헌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많이 헌혈을 받는데 지금 뭐 거의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혈액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을 입고했을 때 출고했을 때 관리라든지 혈액은행 통계가 이제 각 타입별 이제 혈액형별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이제 그 관리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곳이 이제 임상병리과가 되는 거고요. 약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방전이라든지 봉투가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 환자별 약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정보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처방전에는 모든 약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 포장기 ATC에 의해서 이제 가동 처방전이라든지 봉투, 처방전에 따른 이제 봉투의 내역이 출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처방 봉투라든지 처방전 출력,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처방전만 출력을 할 건지, 처방전까지 출력이 될 건지, 이렇게 이제 그 분류별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처방전 같은 경우도 진찰권 번호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별로도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계산 일별로 돼서 조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약품 등록, 이제 들어온 약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이런 것들 다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품 명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정의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다시 다 조회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진료 지원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소모품 관리 시스템, 수술실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무기록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의료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보관하고 검색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이제 각종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의료 소모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사용품 관리라든지 소독품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자, 수술실 관리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수술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보면 수술 시간표 이제 그 중복되면 안 되고 소모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처치 연계 일자별이라든지 수술 환자 관리 그 다음에 수술 기록지 입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장비라든지 소독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취나 집도의 관리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그 집도의 관리라든지 마취가 누가 있었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즉시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라든지 의료장비 관리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이거 비품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환자분들 뱃속에 뭐 꺼지라든지 시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태로 수술이 마무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CS 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현 요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OCS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의 병원 전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병원 중심의 그 원무 관리라든지 인방 관리가 이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고객 중심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진료라든지 진료 지원에 대한 전산화가 이제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그 시스템 구축이 돼서 정보 이용자가 주로 전산이나 행정 관리였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뿐 아니라
아니라 환자까지도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용자가 되다 보니까 이 OCS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보고 체계도 지금 이제 즉시 보고,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컴퓨터 활용도 소규모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방 전달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보면, 일단 최고 경영진이 이 OCS 시스템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무 규정이라든지 처리 절차에 대한 심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뭐 권한 위임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심의를 통해서 이제 그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목표에 의해서 투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이며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구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뭐 살펴보고 이 OCS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처방 전달 시스템 구현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현 단계를 보면 일단 이제 요구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업무의 상황이라든지 흐름을 이제 아는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보에 하에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 효과, 그래서 환자의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각 부서의 통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전산위원회가 이제 그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각 부서 간의 마찰도 중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정기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각 부서별의 이제 그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필요하면 이제 임시 개회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워크숍이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 업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적인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개발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 개발 참여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이제 OCS 구현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CS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성. 그래서 모든 정보는 원하는 장소에서 다른 원하는 장소로 오류 없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처방된 약 처방이 약국에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 수치가 된다던가 그러면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달 시스템은 정확해야 되고, 안전성, 그래서 이제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실외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요. 보안성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의 입출력 이런 권한 같은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개인 정보 같은 게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경영상에서는 사실 경제성도 보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최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간성도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임상정보 시스템, 진료지원 시스템에서 임상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임상 관련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들, 입원 환자들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상 관련 정보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단 데이터가 획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획득이 돼서 그것을 결과를 확인을 해서 이 결과 확인한 것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체의 정량화, 그다음에 세트화, 그다음에 이제 집약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병원 전체 정보 시스템과 타 시스템으로 이제 자료 연계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임상 정보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임상정보 시스템, 이제 LIS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임상 의료인에게 사용될 수가 있는 정보 체계죠. 그래서 모든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영양사, 물리치료사, 뭐 환자의 기록이 접근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시스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의료가 돼서 검사 결과 보고까지가 이제 그 임상 그 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검사 의뢰가 되면 검체 채취를 해서 접수를 하고 실시를 해서 결과 검증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요. 자, 임상정보 시스템 데이터 요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환자가 있고, 검체가 있고,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것들,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번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주치의가 누구며, 진단명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주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검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코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검체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날짜, 그 다음에 접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명의 약어라든지, 총 처리 시간이라든지, 용기의 양, 그 다음에 특별히 요구된 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으로냐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임상정보 시스템 과정을 쭉 보면 이제 그 채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 채취할 때 라벨이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검체를 접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제 뭐 그 자동 기기라 수작업 이런 것들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이제 뭐 임상 검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은행 검사지 전산 시스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석 장치 항목별로 해가지고 상한치, 하한치, 초과한 결과 같은 경우는 재검사까지도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준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상 오차라든지 사무적 오차 이런 것들도 이제 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상으로 오차 처리 같은 경우는 무작위적인 오차 플러스 계통적 오차를 합쳐가지고 이제 오차 처리까지, 그래서 이제 정도 관리를 이제 그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양식의 보고 방법을 시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검사 결과의 진단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주 공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방 전달 시스템, OCS 시스템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들어왔을 때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것은 어떤 관리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진료 지원 시스템에서는 주로 임상 정보 시스템의 정의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과제
이제 알려주는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 제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처방 전달 시스템, 그 다음 이제 진료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제는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보는 것으로 냈어요. 이번 주 강의도 잘 듣고 과제도 잘 내시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1주부터 15주까지 정리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